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오후 7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51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메이키는 유튜브와 네이버 치즈직에 또 들어가시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제 7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준비한 얘기 들어가 보기 전에 오프닝 토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오프닝 토크는 먼저 이제 주간 국뽕내뽕 이제 한국인 선수의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 뭐 리그는 대부분 다 끝이 났지만 또 이번에 또 끝난 리그들도 있고 또 컵대회 결승전 한 선수도 있고 해서 그 선수들의 우승 관련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덴마크 리그에서 활약하는 조규성, 이한범 선수가 소속된 미트일란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인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2대2로 가는 골이었나 3대3으로 가는 골이었나 이렇게 동점골에 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팀의 우승에 되게 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조규성 선수 팀인 미트일란이 뒤져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오이득실 상으로 뒤져 있어가지고 거의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상대 팀이 지면서 미트일란이 무승부를 했지만 우승을 했다. 네. 그래서 사실 우승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상대 팀이 져주면서 이렇게 또 조규성 선수랑 이해원 선수가 커리어 유럽 커리어 첫 시즌에 또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는 아주 귀중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지금 시즌이 끝난 시점에도 팀 내 득점 1위잖아요. 네. 이제 12골로 1등인데 그리고 어시스트도 4개로 팀 내 공동 2등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적 시즌에 우승을 팀이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 중 하나가 조규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뭐 이한범 선수도 뭐 많은 시간을 뛰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스쿼드 멤버로서 합류를 해서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조규성 선수는 뭔가 우승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유관 DNA가 있다. 뭐 일단은 전북현대 시절에도 우승.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김천상무 시절에도 이부 리그 우승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북현대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미투일란까지 쭉 우승 커리어 계속해서 또 밟아가고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득점 왕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팀 내에서도 득점 1위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 그냥 그 리그 덴마크 리그로 봐도 뭐 순위권에 또 득점 순위권에 또 이름을 또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당장 다음 시즌이 아니더라도 한 1년 2년 내로 충분히 유럽 중심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그 득점왕이 이제 15골이거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5위인데 이제 덴마크 리그 자체가 이제 선수 개개인의 득점이 되게 많이 나오는 리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정말 리그 내에서 극상위권의 득점력을 올 시즌 보여줬네요. 경기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뭔가 골 넣기 좀 빡센 리그인가 싶기도 하네요. 뭔가 득점이 사실 15골이 득점하는 게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고르게 좀 분포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한 명의 이제 골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선수가 골을 넣기보다는 좀 더 골고루 넣는 스타일의 리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리그 자체가 약간 한국 리그처럼 나중에 가면 스플릿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챔피언십 라운드 그다음에 하위 라운드 나눠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수가 하위권 팀이랑 하는 경기 수가 보통의 리그보다는 적을 수 있다. 그래서 K리그도 20골 넘는 득점왕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뭐 순위권이니까 조규성 선수 굉장히 뭐 잘했다고 할 수 있고 진짜 우승 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릎 수술한다는데 수술 진짜 부디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승컵을 추가한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푸드 프랑스 우승을 또 하면서 또 하나의 트로피를 들게 됐습니다. 벌써 이번 시즌에 세 번째 트로피예요. 그렇죠. 슈퍼컵을 우승을 하고 리그 거기에 이제 쿠프드 프랑스까지 엄청난 유관력이지 않을까. 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의 특성상 딱 이 한 2개 아니 내지는 3개 정도는 매년 뭔가 들어오는 당연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근데 세금 같은 느낌?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저도 지금 맞아. 그렇네. 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가시자마자 이제 귀신같이 무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그 내에서 뭔가
쓸 수 있는 자본력 내지는 전력 차이는 저는 리그왕에서의 파리 생제르맹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파리는 이제 중간중간 우승을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도 뭐 릴한테 밀렸고 모나코한테 밀린 이력도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바이어는 한 10년 연속 하지 않았나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제 유관력이라는 건 실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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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력이 진짜 네. 실존하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 참.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곧 대표팀으로 귀국할 텐데 네. 좋은 활약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좀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네. 있거든요. 이건 또 나중에 저희가 정리해서 또 맞습니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도 일단은 첫 시즌에 초반에만큼 후반기에는 출전 시간이 초반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네. 했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처음 가서 좀 잘 안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은바페가 좀 다음 시즌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과연 그 자리를 뭐 어떻게 메울지 뭐 음. 그런 게 또 팀에서는 관건인데 또 이강인 선수 그 속에서 또 어떤 또 역할을 다음 시즌에 또 할지가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국 선수들 얘기까지 끝내봤고요. 다음 소식이 사우스햄튼 소식입니다. 네, 주말에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결승전 했었고요. 사우스햄튼이 리즈를 1대 0으로 꺾어내면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승격팀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박수 치고 가자. 동근이 형 보고 있나? 동근이 팀이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한 시즌 만에 정말 잘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저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동근이 형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네네. 아니 그 소튼 팬분들끼리 펍에서? 모여서 맞아요. 모여서 보더라고요. 그 결승전 같은 경우는 팬들끼리 모여서 단관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 소튼의 영향력이 이 정도다. 단관할 정도다. 소튼 팬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걸 또 알게 그게 되면서. 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거기 계시는 그게- 분들만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영상만 맥주병이 보면. 엄청 많던데. 오. 아, 술을 잘 드시는 건가? 안 딴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날 결승전이 있었고 아담 암스트롱의 결승골과 함께 네. 또 진출을 하게 됐고 뭐 일단은 사우스햄튼도 좀 강등당하면서 어려웠었는데 바로 맞습니다. 복귀가 되면서 좀 그나마 숨통을 튼 것 같아요. 여기도. 근데 경기 자체는 조금 빡세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일단은 애초에 리즈 자체가 탑독이기도 그렇죠. 했고 네. 뭐 소튼이 점유율을 원래는 좀 중요시하는 팀이지만 뭐 이날 경기만큼은 좀 주도권을 내준 채 버티는 양상이 좀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단톡방에 12시쯤에 형들끼리 이제 간절함을 느껴지는 그런 와 이게 골대에 맞네 와 이걸 막네 막 이러면서 운도 좀 많이 따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튼이. 동근이 형의 감격적인 순간을 이제 저희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 꽤나 의미 있는 순간이 네. 아니었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튼이 1년 만에 돌아오게 됐고 뭐 그리고 뭐 이 팀은 수비가 좀 하자가 있긴 하지만 공격 맞습니다. 전술 자체는 좀 흥미롭게 현대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오히려 좀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흥미로운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튼의 가장 큰 숙제는 네. 공격력이 아니라 좀 수비 라인을 어떻게 좀 정비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이 팀에 또 테일러 하우드벨리스라고 음. 맨시티도 출신 선수가 있거든요. 원래 임대인데 신기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승격을 하면 또 완전 영입이 완전히 되는. 조항이. 네. 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벨리스는 또 완전 영입이 됐고 뭐 그리고 폴린 다운스라고 웨스트햄 또 네. 소속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갔으니까 좀 완전 영입을 노린다. 네. 뭐 이런 소식도 있어서 아마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에게 익숙한 선수들도 좀 볼 수가 있다. 소튼에서 됐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훈이 축하하고 다음 네. 시즌 저희가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음. 소튼의 모습 또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레버쿠젠 이야기인데요. 일단 레버쿠젠이 유로파 리그에서 정말 처음으로 올 시즌 패배를 아, 기록하는 뭐 그 얘기는 저희가 목요일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 해드렸고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토요일 주말에는 이제 포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포칼 우승도 얼마만일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네, 찾아볼 정도로 엄청 음. 오랜만일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시즌을 더블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정말 알론소 감독의 능력을 어쨌든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카이저스라우트는 2부 네, 팀이긴 했는데 내용 뜯어보면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퇴장도 나오고 네. 레버쿠젠에서 꽤 이른 시간 나와가지고 좀 10명이서 뛴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를 냈다는 점 뭐 그리고 목요일날 상당히 충격적인 패배를 네, 당했음에도 맞습니다. 그 패배를 극복해냈다는 점 많은 시간 내에 그게 좀 더 다음 시즌을 봤을 때 레버쿠젠의 좀 더 희망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어려움 한번 극복했던 경험이. 맞습니다. 리그 우승 그리고 포카울 우승에 유로파리그까지 우승을 했다면 미니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 더블에 그친 거는 조금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그리고 팬들도 좀 아쉬워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즌 전체로 봤을 땐 1패 시즌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사실 무패 시즌이었으면 진짜 전설이었는데. 진짜 전설인데. 너무 아쉽지만 네. 그래도 정말 전설적인 시즌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버쿠젠의 올 시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박수를 보내고 진짜 저는 마지막 그 경기에서 10명이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2부 팀이지만 네. 그래도 점유율도 유지하고 본인들의 축구를 펼친다는 점에서 저 다음 시즌이 정말 더 기대가 되는 팀이고 네. 참 재밌는 뉴스가 갑자기 레버쿠젠이 호날두를 노린다. 호날두를 노린다는데. 우리 신두 신두 형님이 형이 챔스 기록을 또 네. 늘리기 위해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또 있어가지고. 네. 네. 아니 근데 뭐 일단 알론소 감독이랑 호날두 같이 뛰었죠? 같이 네. 뛰었으니까 네. 2009년부터 음. 2014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팀 동료로 활약했고 또 두 선수 하면 기억나는 게 크리스 플리스 네 페널티킥 네. 네, 그 네. 아시죠? 네. 네. 그게 또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호날두가 알론소 플리스 나를 제발 데려가줘야 이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걸 지난 주말쯤에 이제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근데 그 전형적인 뭔가 국뽕 튜브 느낌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상한 루머 어디서 주워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하루 이틀 뒤에 저희 단톡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진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진지하게 볼 만한 소식은 또 아닌 것 같고 아직 알나스르랑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기 네. 때문에 뭐 조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만약에 챔스에 진출하는 네. 팀이 있으면은 뭐 조금 뭐 싸게 보내주는, 풀어준다. 네, 싸게 풀어주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만 뭐 알론소 감독이 설마 뭐 호날두를 데려올지. 근데 뭐 이거는 저는 만약에 전제 조건 하나가 충족되면 굉장히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어떤 전제? 호날두가 이제 벤치에서 출전하는 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영입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네. 어쨌든 그 DNA를 갖고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레버쿠젠이 다음 시즌에 경기가 되게 많아져요. 네, 다음 맞아요. 시즌도 챔스 맞습니다. 플랫폼 개편해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가면 8경기 해야 되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호날두가 당연히 뭐 주말에 리그 뛰고 주중에 챔스 뛰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둘 중 하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챔스용으로. 네, 챔스용. 그럴듯한데? 그렇듯하다. 그래서 그냥 리그에서 벤치에서 뭐 쉬거나 아니면 뭐 챔스에서도 조꼭 교체 투입을 좀 받아들인다면 본인이 네. 그런다면 뭐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가 아닌가. 네. 그래서 과연 이걸 위해서는 과연 이번 유로에서 그렇죠. 호날두가 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우디 리그에서는 뭐 거의 리그를 폭격하다시피 골을 많이 그래서 넣었는데 골도 되게 많이 넣었어요. 네, 진짜 많이 네. 넣었어요. 이거 사실 뭐 유럽에 지금 네노라는 공격수들이 사실 여럿 갔는데 결국 호날두가 득점왕을 차지하고 많이 넣었고 네. 벤제마 완전히 좀 나가리 됐고. 잘 안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유로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얼마만큼 증명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또 이번 그리고 유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 자체는 일단 호날두 서브긴 하거든요. 포르투갈 대표팀. 뭐 호날두 서브에 하무스가 원톱으로 나설 수도 있고 하무스 뭐 원톱. 이건 이제 뭐 경쟁을 해야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호날두가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 월드컵 때는 또 좀 안 잡음이 좋았잖아요. 있었죠. 네. 네, 벤치로 갔을 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진짜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음. 이거는 뭐 봐야겠습니다. 근데 네. 만약 5번 또 우리가 또 특집으로 한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레버쿠젠 오면은 일단 깰 수 있는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레버쿠젠이 정말 재미있는 소식을 다음 시즌도 몰고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쳐보고요. 저희 광고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루카이부터 지용이가 소개해 주죠. 네, 첫 번째 광고 루크아이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요. 눈에 망막에 비치는 블루라이트의 악영향을 줄여주고 장시간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 활용 시에 눈이 피로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주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근데 루카이 블루라이트 안경은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흔히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440에서 460mm 범위의 강한 빛이 뿜어지는데 루카이 렌즈를 착용하면은 이제 400에서 495 더 넓은 빛의 파장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루카이 정말 기능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이런 안경을 포항 스틸러스나 뭐 이런 프로 선수들, 축구 선수들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일반인 분들도 많이 또 널리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매진이 또 잘 돼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제품들은 이미 매진이 됐고 한번 뭐 2차, 3차 이렇게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을 정도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루크아이 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방송하는 환경이 지금 조명이 저희 2개 틀어놔가지고 사실 그냥 이 맨눈으로 이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좀 눈이 부셔요. 맨날. 그리고 좀 덥기도 하고 조명 때문에. 근데 네, 이거 쓰면 확실히 좀 덜 부시죠? 근데 좀 네. 확실히 이거 이렇게 봐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네. 여기가 조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조명이 엄청 눈물져요. 이렇게 보면 음. 되게 보기 힘든데 이렇게 봐도 아무런 네. 영향도 없고 오늘 제가 또 마침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로 좀 작업을 하다 아, 왔기 그렇죠.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네. 직접 그리고 껴보고 끝날 네.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은 조명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 이제 컴퓨터 같은 그렇죠. 아, 이런 컴퓨터. 거 스마트폰 아니면 모니터 화면 아니면 뭐 TV도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요즘은 태블릿 많이들 보시니까 맞아요. 네. 태블릿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을 많이 주니까요. 그다음에 특히 자기 전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광고가 저희가 하나 네. 더 들어왔습니다. 왜 목요일 이렇게 팀에서 많은 거야 광고가? 네, 목요일 팀에서 한번 저희가 새롭게 선 보였었는데요. 이제 네. 두 번째 광고 바로 VPN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르드 VPN입니다. 어떻게 사생활을 좀 지켜주나요? 네, 노르드 VPN은 이제 VPN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P를 바꿔준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IP 유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막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IP 털려가지고 디도스 공격도 받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에, 프로 리그도 네. 디도스 공격 때문에 홍역 치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VPN이 자기 IP 주소를 바꾸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된다. 뭐 이렇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르드 VPN 자체는 이제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또 따로 더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VPN과는 또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이 VPN 또 언제 쓰냐? 보안 목적으로만 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VPN 자체가 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한국에 있지만 네. 미국 주소 인터넷 주소인 것처럼 쓸 수도 있고 네. 뭐 영국 주소인 것처럼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유용한 거는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을 때 뭐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하긴 하죠. 맞아. 이게 저도 카타르 월드컵 갔을 때나 항저 아시안 게임을 갔을 때 안 되더라고요. 스포티비 앱을 맞아요. 틀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카타르에서 되면 안 되죠. 네. 왜냐면 카타르는 또 카타르에서 따로 그 축구 중계권 그렇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설치를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스포티비 중계를 보면서 충분히 또 네.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영국이나 뭐 미국의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그게 뭐 막혀 있다. 네. 뭐 그러면 이제 VPN을 사용해서 이제 살짝 옮겨서 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 해외 네. 시청자들한테 좀 네, 우리나라에 맞아요. 거주하는 해외 국적을 그쵸, 가지신 그쵸.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영어가 짧아갖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는 또 네. 이제 영어 팟캐스트 또 생각 맞아요. 오픈을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를 또 청취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그냥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한국인 분들도 만약에 내가 해외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뭐 그냥 여행 가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네.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진짜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약간 해외 나가면 뭐 바탕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메인 화면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뭐 그 나라에 맞게. 그건 몰랐네. 네, 그래서 한국 콘텐츠 막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진짜 축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나라의 정말 다양한 리그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VPN이 정말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도 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링크를 저희 방송이나 뭐 저희 유튜브 지금 보시는 데나 아니면은 저희 팟빵 올라가는 데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링크를 저희가 달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할인 혜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저희 할인 링크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할인되니까요. 한 대충 계산하면은 4개월까지 혜택이 들어가서 이 4개월 동안은 한 커피 한 잔 정도 가격에 VPN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VPN 광고까지 맞춰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광고 좀 긴데 간단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 광고가 이렇게 너무 길어. 좀 짧은 버전 저희가 광고를 좀 다음에는 추가 삽입하는 느낌으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광고는 저희 충무역기 사무실 대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팟캐스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장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저희가 지금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대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녹음, 녹화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충무위키 이메일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또 마이스터샬레 또 유명한 팟캐스트 네. 녹음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맞춰봤고요. 이제 본 주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석 형이 광고 네. 얘기하다가 목이 나가실 뻔했어요. 길어졌어. 힘들겠는데. 나눠서 해야겠어요 다음에. 아니면 옆에 띄워놓죠 그냥 계속. 그래서 맞춰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6월 A매치 네.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입니다. 그래서 좀 명단 소개 좀 일단 쭉 해주시죠. 네, 제가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6월 6일이랑 6월 11일에 월드컵 2차 예선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2경기 치를 예정인데 이제 좀 명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이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쭉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키퍼에는 조현우, 송범근, 황인재 네. 이렇게 뽑혔고요. 황인재 선수가 첫 발탁이죠. 네. 그리고 수비수에는 또 새로운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권경원, 박승욱, 조유민, 하창래, 김진수, 이명재, 황재원, 최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박용우, 그리고 오랜만에 돌았습니다. 정우영, 큰우영입니다. 그리고 황인범, 홍현석, 배준호,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엄원상, 이강인 이렇게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에는 주민규와 오세훈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상 관련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얼굴이 굉장히 많다. 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명단 알아보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부상자가 좀 있어요. 네, 제가 네. 말씀해드렸다시피.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상자로 일단 김민재 선수. 네.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리그에서도 맞아요. 마지막 라운드에 결장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부상인지 뭐 정확히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출전이 어려운 걸로 보여서 일단 김도훈 감독이 뺐다고 공식적으로 컨펌을 네.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조규선 선수도 저희가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무릎 수술 관계로 이번에 조금 빠지게 됐고요. 뭐 서령우 선수도 어깨 수술을 또 네.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재활 중이라. 네. 그리고 김문환 선수도 이제 4월부터 출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부상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A 매치 물론 이제 저희가 친선경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약간 그래도 우리보다 좀 전력이 떨어지는 음. 팀들을 상대로 하니까 네. 좀 새로운 선수들을 보는 재미로 좀 경기를 보면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뭐 손흥민, 뭐 황희찬 이런 선수들은 뭐 다 하니까 에이 그만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만 얘기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최초 발탁된 좀 저희가 생소한 선수들 좀 맞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골키퍼 부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황인재 선수 일단은 최초 발탁됐죠. 일단 지금 포항 스틸러스의 주전 네. 골키퍼인데요. 일단 리그 선방률 1등 아주 좋은 오.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시즌에도 아마 주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 뭐 선방 능력은 뭐 당연히 좋고, 근데 뭐 조현 선수도 좋으니까 그건 네. 특장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선수의 특장점은 빌드업 능력입니다. 오. 그래서 항상 뭐 K리그 중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포항 경기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 황인재 선수의 빌드업, 롱킥.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김인성이나 이런 빠른 선수들이 포항 측면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선수들한테 한 번에 찔러주는 킥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네. 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킥뿐만 아니라 그냥 뭐 짧은 패스나 아니면은 그냥 공을 다루는 능력, 이제 뭐 드리블을 하거나 뭐 가면은 아마 유튜브에 쇼츠 같은데 그런 거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황인재 선수 스페셜 하면은 이제 드리블로 공격수 제치고. 탈압박을 잘하나 보다. 네. 침착한 상황에 진짜 압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침착한 빌드업을 잘 수행하는 선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하자면 코리안 에드레송이다. 에드레송. 이렇게 한번 정리를 선방력이 해봤습니다. 떨어지나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에드레송은 이제 에이, 지난 시즌부터는 선방 잘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에드레송 선방 좋았어요. 네. 멘트가 세서. 일단 황인재 선수 나이가 이제 94년생으로 30살이거든요. 네. 젊은 선수는 네, 아니에요. 젊은 선수는 아닌데 이제 광주, 안산 그리너스, 성남 등을 거치면서 조금 출전 시간을 늘려왔고요. 이제 포항에 지난 시즌부터 좀 확 출전 시간이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장점들 현대 축구에 되게 걸맞은 장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올 시즌도 포항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늦은 타이밍, 많은 나이에도 국가대표까지 발탁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포항이 리그 최소 실점 12점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경기보다 실점이 더 적어요. 네, 진짜 대단한 지금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황인재 선수가 클린시트도 5번이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 클린시트도 1등이고 그다음에 최소 실점 팀의 골키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빌드업까지 좋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김승기 선수가 지금 수술해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이 되는 키퍼가 한 명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황인재 선수가 당장 이번 A매치에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골키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새로운 얼굴을 발탁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선수가 현대 축구에 좀 걸맞은 장점을 가진 키퍼라는 점 등에서 좀 이제 팬들도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예준이가 얘기해 줬다시피 이 선수가 원래부터 주전이었던 선수가 절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뭐 안산 같은 데서는 세컨 키퍼였다고 해요. 계속해서 몇 경기씩만 뛰었고 뭐 K2에서 세컨을 하는 선수가 국가대표까지 올라갔다.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 신화가 될 것 같고 이제 뭐 아직 조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출전할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한 경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인재 선수 굉장히 기대하는 또 발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센터백 박승욱 선수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올 시즌 이제 3위로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김천의 중앙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얘기죠? 네. 군인인데 아주 훌륭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원래 포지션은 라이트백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또 국가대표까지 승선되는 아주 영광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승이가 좀 K리그 보니까 현승이가 좀 알려준 바에 따르면은 원래 이제 포항에서 군입대 했는데 이제 포항에서 풀백과 센터백을 좀 오가는. 근데 주 포지션은 좀 풀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번 시즌에는 센터백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김천이 올 시즌에 3위를 달리고 있지만 공격이 되게 압도적인 팀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항에 이어서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성우 선수가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뽑히진 않았지만 일단 K리그 베스트 11 후보에는 들었거든요. 뭐 서령우 선수가 워낙 강력한 경쟁자였기 때문에 뽑히지 못했지만 그래도 후보까지 들어갔던 훌륭한 선수였다. 그다음에 뭐 풀백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가 이제 하창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그래도 베테랑 축에 속하는 선수인데요. 발탁이 됐어요. 하창래 선수는 지금 포항 출신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제1리그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포항에 있을 때 국대에서 한번 뽑혀야 된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왔을 정도로 잘 했는데 지금까지 쭉 외면을 받다가 올해 이제 좀 드디어 발탁이 되는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막 엄청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고 이제 김기동 감독과 함께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되면서 좀 지난 시즌에 아마 떠가지고 나고야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나고야 자체도 J리그에서 강팀 축에 속하는 뭐 그런 팀이고 거기서 완전하게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일단은 본인의 능력을 증명한 게 아닌가. 뭐 일단은 J리그도 일단 상위권 팀으로 가면은 굉장히 클래스가 높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규모가 큰 리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활약을 한다는 거는 K리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선수는 정말 여러 가지 포지션도 소화 가능하고 일단은 뭐 센터백 포지션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뭐 어쨌든 꾸준히 참 잘해줄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K리그 보셨던 분들은 하창래 선수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대구의 황재원 선수입니다. 황재원 선수는 대구의 지금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원래 풀백이었어요. 그래서 측면도 잘하고 중앙도 잘하고. 물론 지금 센터백을 하는 거는 약간 3백에서 그렇죠. 센터백 한 자리를 잘하고 있는 건데 키가 이제 18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축구 센스가 아주 좋은 선수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뭐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말 네. 제일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중에 한 맞아요. 명이거든요. 아시안 게임 맞아 보셨던 분들은 참 기억하시겠네요. 오른쪽에서 활약 그렇죠. 정말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당시 대구 팬들은 이제 다른 팀 팬들 그리고 특히 K리그를 잘 안 보시는 팬들은 와 저 오른쪽 풀백 누구냐? 네, 저 선수를 이제 B클럽으로 유럽으로 이제 유출을 해야 된다.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하는데 대구 팬들이 이제 아 우리 황재현 그 정도 선수 아니다. 대구에 종신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만큼 되게 같은 연령대 나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제 국가대표 문턱을 두드리는 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A 매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되게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A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풀백 쪽에 좀 부상 선수들이 서영 선수도 그렇죠. 부상이고 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면 앞으로 뭐 우리가 월드컵까지 좀 길게 바라봤을 때 좀 진짜 긍정적인 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뉴페이스가 네. 많다는 거는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2년이 남은 시점에서. 그래서 진짜 황재원 선수도 뭐 기대가 많이 되고 일단 센터백을 설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네. 본인의 네. 인터뷰에서도 이제 주축 라이트백이 네. 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 그다음에 우리가 뭐 3백을 그렇게 자주 쓰는 또 네. 팀은 그렇죠.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임시 감독 체제에서 갑자기 3백을 들고 나온다. 네. 그것도 중국이랑 싱가포르를 상대로 그건 좀 그건 약간 이상하니까. 네, 네. 종잡을 수 없는 네. 그런 시나리오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전을 위해서 좀 경쟁하지 않을까. 네. 오른쪽 풀백이 지금 거의 무주공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표팀에서. 무한 경쟁 네. 체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황재원 선수도 아마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번 대표팀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선수도 오른쪽 풀백입니다. 바로 FC 서울의 최준 선수네요. 오. 최준 선수는 사실 국내 팬들한테 첫인상은 그 이강인 선수와 함께 했던 2019 U20 월드컵 당시 준우승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짤 중에 하나가 그 이강인 선수의 마라도나 프리킥 아시나요? 아, 네네. 그때 이제 최준 네. 선수가 볼을 맞아요,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짤을 이제 계속 보면서 아, 저 풀백 참 축구 센스가 괜찮네라는 음. 생각을 당시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U20 월드컵 선수들이 이제 잘 된 선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도 어려움 겪는 선수인데 최준 선수도 이제 잠깐 어려운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곤경을 또 뚫고 올라온 선수예요. 이 선수도. 네. 예, 이제 U22도 이제 끝났거든요. 이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FC 서울에서 경쟁을 통해서 네. 정말 순수하게 주전을 차지했다. 네. 이 점이 정말 칭찬해줄 만한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올 시즌에 김기동 감독이 FC 서울로 가면서 좀 팀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는데 거기서 좀 주축으로 잘 활용을 네.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뭐 박동진 박동진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등 되게 좀 애매하게 한 명이 자리 잡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FC 서울이 이제 시즌 내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최준만큼은 제 역할을 저는 다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팀에 와서도 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인 더비에서 이제 네. 그 인천 팬들이 아, 그 물병 던졌을 경기에서 때. 이제 제르소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네. 네네. 그 제르소의 퇴장을 좀 유도했던 어. 어떤 역할도 이제 최준 선수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되게 활약이 좋으니까 아마 황재원 선수와 함께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예측이 실제로 아시안 되고 게임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황재현 선수랑 최준 선수가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누가 주전으로 음. 나설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선수는 배준호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는 저희가 길게 설명을 준비 안 했고 네. 스토크 시티 시즌 베스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올해 선수랑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시즌 올해 선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가장 잘했던 선수라는 아. 거죠. 스토크 시티에서. 뭐 유럽은 이제 뭐 그렇죠, 2년에 걸쳐서 네, 시즌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뭐 일단은 자세한 네.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저희가 종종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지난 시즌 이제 중간에 대전에서 스토크 시티로 옮겨갔고 그다음에 시즌 초반에는 이제 교체로만 출전을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완전히 붙박이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죠. 물론 이제 시즌 막판에 좀 강등권 경쟁을 하면서 팀이 조금 어려웠던 타이밍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잔류를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잔류에 정말 1등 공신이에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활약은 뭐 국가대표에서 어떤 모습을 볼지 정말 기대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처음엔 막 윙백도 뛰고 하면서 좀 네. 어려운 기간도 있었는데 뭐 감독도 바뀌고 본인의 포지션 이선 공격수를 좀 찾아가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원래는 제 기억에는 대전에서 측면으로 주로 뛰었던 걸로 네,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스토크 시티에서는 뭐 거의 중앙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중앙도 많이 나오고 해서 참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경쟁자들이 너무 세다. 아, 그쵸. 너무 세다 경쟁자가. 이 자리 경쟁자가 경쟁. 뭐 황인범, 이재성, 네. 정 홍현석, 홍현석, 이강인. 뭐 넓게 보면 이재성, 그다음에 황희찬 뭐 이렇게까지 네. 다 경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마 선발 추천이 좀 어려울 것이다. 네. 네. 그래도 그쵸. 이번 평가전이라 했다. 평가전 아니죠. 2차 예선. 네, 2차 예선인데 그래도 어쨌든 통과가 좀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거의 확실시 됐죠. 네, 그래도 좀 주전 선수들보다는 뉴페이스를 좀 음. 보여주는 선택을 하면은 맞습니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상황이 여러워지면 후반에 네.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배준호 선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소개해드릴 선수가 오세훈 선수입니다. 오세훈 선수는 사실 그 이강인 선수와 네. 함께 U20 준우승을 할 때 맞습니다. 정말 큰 네. 주역으로 활약하고 와 이 선수 진짜 우리나라 국대를 이끌어갈 스트라이커다 뭐 이런 기대를 정말 많이 그리고 받았었는데 사실 울산현대로 가서 활약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발전 속도가 좋았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같은 나이대 경쟁자가 조규성 선수였거든요. 이제 비슷한 나이대 동포지션이기 때문에 약간 라이벌처럼 누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오세훈 선수가 대표팀에 가까운 선수라는 네. 평가가 훨씬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확 올라오고 오세훈 선수는 이제 이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은 밀려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특히 울산현대에서 좀 J리그 도전을 선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 마찰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J리그 가서 뭐 지금이야 다르지만 초반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왜 갔냐, 네, 뭐 그쵸. 그게 도전이냐, 뭐 하여튼 진짜 욕도 많이 먹었던 네, 선수인데 과정에서 네. 좀 자극도 많았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조규성의 해 부상을 틈타서 네. 틈타서 틈타서 합류를 했고 그리고 네. 그냥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이 선수 잘합니다. 그쵸, 네, 지금 네. 정말 일본 리그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올 것 같으세요? 주민규 선수가 네, 주민규 나오고 선수가 나오긴 할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변수가 있는 게 일단 최근 폼만 놓고 보면 오세훈 선수가 더 좋긴 하거든요. 리그에서 폼만 네, 놓고. 주민규 선수 최근 득점이 없고 음. 그리고 일단 오세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마치다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팀이 올해 승격한 팀이에요. 네. 근데 1위입니다. 오. 그리고 이 팀에서 6골 1어시 팀 내 최다 득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오세훈 선수가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이 팀의 축구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J리그다 보니까 근데 승격팀이 1위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거든요. 대박인데. 그래서 그 팀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미 바디급인가? 예.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이 마치다에서 주축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한국인 3인방이 또 있거든요. 오세훈 선수 말고도.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 일단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가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해요. 뭐 황의조 선수라던가 오현규 선수 아니면 최근에 이번에는 조규성 선수까지 네. 좀 발탁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뭔가 한 명의 딱 확고한 주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만 해도 지난 A매치에 첫 발탁이 됐던 선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A매치를 거치면서 주민규와 오세훈은 둘 다 이제 자기가 A매치 한 자리씩 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백이랑 오른쪽 풀백 비슷하게 조금 무주공산 자리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트라이커가 가지는 무게감이나 또 의미가 사실 풀백이랑 비교하면 조금 네. 더 훨씬 크다고 볼 네.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누가 확실한 대표팀의 9번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두 선수가 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좀 깊은 인상을 남겨서 월드컵까지 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리고 두 선수의 일단 스타일 자체가 좀 확실히 다르긴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김동우 감독 입장에서도 좀 성향이 다른 두 명 스트라이커를 보였다는 것 자체도 조금 좋은 점인 것 같고 그 오랜만에 네. 이강인 선수와의 케미도 한번 또 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 공중볼 능력이 또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뭐 크로스 헤더 뭐 이런 점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새로 합류한 선수들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새로 합류한 선수가 아니라 이제 복귀한 선수들 발탁이 안 됐다가 이런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황희찬, 엄원상 이 선수들은
이제 부상이었다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제 네. 부상 회복되면서 좀 복귀가 됐고 그 이외에 살펴볼 선수들은 이제 박용우 선수 좀 오랜만에 발탁이 됐습니다. 또 박용호 선수가 아시안컵에서는 상당히 부진하면서 네. 정말 많은 비난을 거의 욕 제일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욕을 제일 많이 네. 먹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물론 선수도 못했습니다. 네, 못하긴 했죠. 못하긴 했는데 클린스만이 좀 네. 심했다. 뭐 그렇게 보고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맞아요. 차지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라와 레즈인가 거기랑 했었는데 네. 이 2차전에서 역전을 해내면서 음. 이제 박용호의 팀이 우승을 했었죠.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정도로 네, 그리고 당연히 주전이에요. 네. 거기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되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네. 또 너무 과거만 생각하시고 벌써부터 이제 댓글이 보입니다. 박용우 왜 뽑았냐? 박용우 아니 왜 박용우를 약간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려 있는데 그래도 아챔에서 우승을 하셨으니까 좀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리고 일단은 뭐 지랑 소집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이 6번 자리 네.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고민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네. 여기도 네. 이제 공격수 오른쪽 풀백이랑 똑같이 그렇죠. 또 우리 공산이다. 딱 한 명의 네. 뭔가 네. 주전 선수가 없죠. 뭐 이순민 선수가 뛴 적도 있었고 네. 뭐 박진섭 선수가 박진섭. 뛴 적도 있었고요.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없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백승호 네. 선수도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용호 선수도 좋은 기회가 왔다. 네. 이번 소집으로 뭔가 이 분위기, 본인의 이미지 이런 거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도 좀 동기부여가 상당히 돼 있지 않을까 싶고 뭐 그리고 똑같이 이제 6번 포지션 선수인데 정우영 선수, 정우영. 큰 정우영이죠. 큰 정우영입니다. 이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발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큰 정우영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3월 A매치에서 무릎 부상인가로 인해서 네.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된 이후로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계속해서 받지 못했어요. 네. 한 번도 못 받았죠. 네. 근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과 아시안컵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우영을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그 박용우랑 연결된 얘기인데 박용우 네. 못할 때마다 나왔다니까 정우영이었어. 사실 그 자리가 그리고 특히 정우영 선수 스타일이 난자리가 티가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있을 땐 불안하다, 있을 때 뭔가 아쉬운데 싶다가도 막상 다른 선수가 들어오거나 정우영이 빠진 상황이 오면은 그래도 정우영이 있을 때의 안정감이나 볼 배급 이런 게 제일 낮구나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는 뭔가 못해서 제외가 됐다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래도 세대 교체를 좀 원했던 게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건 망했으니까. 네, 망했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어쨌든 정원 선수가 나이가 많더라도 본인이 대표팀에 와서 경쟁력을 증명하면 그렇죠. 그걸로 뭐 주전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이 메비우스의 띠 되게 유명한 네. 짤방 있잖아요. 아우 정우영 좀 빼라. 그래서 다른 선수가 들어가요. 아우 쟤 누구야 왜 이렇게 못해. 다시 정우영 데리고 와. 아 정우영 좀 빼라. 이게 메비우스의 띠잖아요. 정말 그 우리나라 주전 6번 국가대표 6번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라는 걸 이번에 또 1년간 뼈저리게 네. 느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또 어떻게 또 중심을 잡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출전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거 알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정우영 선수는 월드컵에서 증명이 다 끝났다. 예, 네.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끝났으니까 뭐 하시는데 지금 뭐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월드컵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2년 네. 가까이 흘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니까. 네. 2년이 사실 축구에서 뭐 적지 않은 시간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는 사실 나이가 많아도 뛸 수 있는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충분히. 맞습니다. 기동력이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포지션은 아니다 보니까. 뭐냐면 원래 정우영 선수 뭐 빠른 선수도 네,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월드컵 다음 월드컵까지 보더라도 뭐 활약이 불가능한 또 나이 그 정도 또 아니라 네. 네, 정우영 선수도 좀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번 소집에 합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귀한 선수들, 그다음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 이렇게 살펴볼 선수들 좀 봤고요. 자, 그리고 일정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일단은 6월 6일에 싱가포르 원정이 있고, 그리고 6월 11일에 중국과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차 예선, 그러니까 최종 예선 진출은 승점 1점만 확보를 하면 되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그게 목표는 아니니까 그렇죠. 강조해왔듯이 중요한 건 이제 1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뭐 이 중국 경기 승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뭐 당연히 이길 거니까. 네, 싱가포르 이기려고 김동 감독님을 데려왔기 때문에 맞네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기 때문에 네.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선수들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파 같은 경우가 시즌 막판까지 좀 열심히 달렸기 네. 때문에 아마 컨디션이 그렇게 막 다들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뉴캐슬과 친선경기까지 호주까지도 갔어요. 네, 비행 거리가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거절하고 좀 집에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네, 맞아요. 힘들었기 때문에 또 싱가포르까지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손흥민이었다면 손가락도 아프잖아요 지금. 네. 그것도 한번 병원에서 음. 정밀 검사도 받을 겸 다른 선수들처럼 또 한번 나도 이번에 한번 좀 빠지면 안 되나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장이라, 씨. 또 주장의 빠질 수가 없어. 책임감이 네. 있는지 또 이번에도 소집에 응해주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전은 좀 쉬면 어떨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싱가포르전 안 가면 안 되나 그냥? 야, 그것도 안 나쁘지 타면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손흥민 선수 성격상 가긴 할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비행기 타는 것도 필요지만 일단 경기를 뛰면 이게 3배, 4배로 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좀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게 싱가포르잖아요. 소집을 할 때 파주에서 안 모이, 파주가 이제 안 가지. 어쨌든 국내에서 안 모이고 바로 싱가포르에서 모이는 거. 아니요. 그런 형태인가?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모였다가 갑니다. 어렵네. 네, 그래서 비행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싱가포르 갔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경기를 치러하는 일정이라 아마 손흥민이나 아니면 이게 유럽파 선수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이제 K리그 주축 선수들 혹은 이제 유럽파에서 중에서도 좀 시간을 많이 안 뛴 선수들 뭐 이강인 선수나 네. 뭐 아니면 배준호 선수도 뭐 최근에 막 그렇게 일정이 빡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선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손흥민 선수 나이가 이제 몇 살? 30살 만 서른이죠? 아니, 35, 33. 33네. 네, 마 30 92년생이니까 아, 그러네. 만으로 33. 엄청 생일이 지났으면 30살이 되겠죠. 적지 않은 32, 나이고 32. 사실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를 29살에 은퇴했던 음. 걸 감안하면은 이제 정말 끝 무렵에 있는 선수여서 저는 진짜 이제 관리해줘야 된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보낸 다음에 이번처럼 호주로 친선 경기를 갑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을 찍고 싱가포르 A매치를 갔다가 다시 중국전을 위해서 한국을 왔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영국을 가든 한국에 남든 하겠죠.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 지구 한 바퀴를 넘게 돌거든요.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네. 사실 그것이 인간의 신체에 주는 부담이 꽤 크다는 것은 이제 많은 연구와 선수들의 증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용이 형의 관점과 걱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저도 진짜 뭐 아예 안 뽑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뽑아놓고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네. 솔직히 2차 예선 다음에 최종 예선 가면 안 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최종 예선 경기는 뭐 원정이든 홈이든 네. 뭐 중도로 갔다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는 소신 발언 최종 예선 홈 빼야 된다. 아, 근데 저는 그 시즌 오히려 마지막 경기 빼면 홈 일본전. 네, 오히려 일본. 저는 원정을 오히려 빼는 게 좀 더 원정을. 왜냐면은 뭐 어쨌든 A매치 기간에는 어차피 쉬잖아요. 그래서 음. 쉬는 기간에 뭐 영국이 남아 있는 게 제 손흥민 선수의 회복에 좋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한국에 오는 것도 손흥민 선수한테는 개인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럴 거면 어쨌든 차라리 집이 또 홈을 한국에 뛰는 게.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영국 집이 있지만 느낌이 다를 거잖아요. 한국에 오는 거랑 영국에서 쉬는 그쵸, 거랑.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합쳐서 그냥 좀 이런 쉬운 경기 원정은 좀 빼고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만 빼도 저는 네. 굉장히 비행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전 같을 때는 좀 정말 빼주면 좋겠고. 네. 아예 안 불러도 친선 되는데 경기.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이 이제 평가전은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좀 중요한 경기들이다 보니 사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을 뺀다 뭐 예를 들어 최종 예선에 손흥민을 뺀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다 알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최종 예선 네. 못 뺍니다. 네, 못 빼죠. 어떻게 뺍니까 최종 예선 그거 손흥민을? 뺐다 치면 빨리 진출하고 빼면 돼. 아니 올림픽 떨어질 거 1년 전에 예상하셨습니까? 몰랐지. 근데 올림픽이랑은 상황이 다른 게 아이, 이게 월드컵은 그렇지만- 참가 국가도 늘어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굉장히 높은 시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유리한 게 월드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맞아요. 뭐 진짜 당연히 플레이오프 하면 진짜 그거 네, 끔찍해. 맞아. 항상만 해도. 당연히 이제 최종 예선에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전에서 빼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또 새로운 감독님이 오셨는데 네. 평가전에서 뺀다? 손흥민은 저희 사실 전술에서 손흥민을 제일 먼저 쓰고 시작해야 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선수입니다. 맨날 무한 반복이야. 네.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 손흥민을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손흥민 선수를 빼고 만약에 평가전을 하면은 그 전술은 어떻게 좀 음. 다 잡고
전술적 그런 훈련 이거 A매치 한 2주밖에 소집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성격이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빼는 게 쉽지는 쉽지 않다. 않아요. 쉽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감독이 오고 그 음. 감독의 전술이 좀 적용이 된다면 월드컵 좀 전이나 이럴 때는 감독의 자체 휴식 뭐 예를 들어 친선 경기에서는 뭐 선발 출장 안 한다거나 그렇죠. 아예 쉬거나 그렇죠. 뭐 아니면 원정 경기에서 좀 쉬는 경기는 배려를 해준다거나 이런 좀 자체 휴식을 돌릴 수 있는 감독의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전에는 그냥 다 출전이거 무조건 그냥 그렇죠. 예, 거의 풀타임 90분 풀타임. 예. 네, 무조건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 벤투 감독이 그 6월 A 매치 4번을 한 적이 있어요. 2020. 맞아요. 네. 그때 거의 다 풀타임 뛰는 거 보고 와. 쉽지 않겠네. 독하다. 네. 네. 그것도 사실 말이 많았죠. 네, 그때도 그때도. 말이 또 득점왕 한 직후였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괜찮나 좀 걱정했던 기억이 있네요. 결론은 이제 저희가 손흥민 선수한테 드릴 말은 힘내시라 감사하다 이런 말씀밖에 네.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최종 예선을 빨리 뚫고 뭐 다 줘도 진출, 다 줘도 뭐 시드 확정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때는 진짜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어쨌든 국가대표님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손흥민 선수가 심신이 편안한 그런 지름길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부는 국가대표팀 얘기를 쭉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뭐 네. 딴 것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을 보니 더 진행하면은 저희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만 네. 언급할까요? 한 10분만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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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컷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아 됩니다. 저희가 한번 그럼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 이정효 감독 기자회견 태도 네. 논란 관련해서랑 그리고 염기훈 감독이 이제 순삼성에서 사퇴를 했죠. 사퇴했다. 뭐 이 정도 소식인데 뭐 그냥 이거에 대한 저희 생각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은 네. 뭐 일단은 기자회견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인천전이었죠. 갑자기 끝나고 졌죠 그때. 네. 비겼습니다. 비겼나? 비겼는데 1대1 비겼죠. 네. 1대1로 비겼는데 이제 빡쳤나 봐요. 이정효 감독이.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들어와서 이제 질문하는데 뭐 할 말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응. 허율이 이제 원래 스트라이커였는데 센터백을 네, 떴습니다. 음흠. 그래서 어떻게 봤냐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보셨지 않습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답형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어떤 화가 난 기자분이 아니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인데 태도가 왜 이렇게 뭐 무리하냐 뭐 이상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뭐 그래서 이제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정현 감독과 기자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일단 광주 구단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정효 감독이 사과를 했는지 이정효 아까까지는 감독도 아마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이정호 있거든요. 그 제가 영상 같은 거로 나온 건 아닌 것 네. 같은데 이 네. 구단이 발표한 사과문 자체가 이제 이정효 네. 감독의 이름으로 나온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뭐 경우 없는 인터뷰를 해서 죄송하다. 네. 뭐 이런 식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정효 감독의 사과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이 경기 때문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이제 이정효 감독 본인은 이 경기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PK 장면 이런 거에 대해 불만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쌓여 있었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이 전 경기들에서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판정 논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이런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이번 시즌에. 들어가지고 전 지난 시즌보다 광주의 경기력이 뭐 많이 떨어지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외국인 좀 변화 빼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녹음본이나 아니면은 약간 촬영본을 보면은 그 기자분도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일방적으로 좀 뭔가 불량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기자분의 스탠스도 약간은 조금 그렇죠. 불량스러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아예 듣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기자면은 보통은 이제 타이핑을 그렇죠. 치면서 타이핑을 하죠. 보는 게 정석인데 그냥 약간 비스듬하게 기대서 약간 삐딱하게 들었다라는 내용의 그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지적을 할 때 삿대질을 하면서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공식 기자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시비조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 요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문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정효 감독이 이런 논란이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다시는 뭐 안 하면 되죠, 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랑 네. 긁는 사람이랑 싸웠다. 네. 이거 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예. 사실 외국에 가면은 욕하고 싸웁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제 해외 축구를 보면은 정말 기자도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고요. 감독도 되게 노골적으로
뭐 무리뉴, 바날 이런 감독들만 보셔도 기자들한테 정말 좀 와 세게 나가는데 싶을 정도로 비난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감독의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마이크 토크로부터 시작되는 팀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 시즌부터 그런 이어져 오는 이정효 감독의 이런 설왕설래들이 사실 조금은 본인이 조심해야 된다 내지는 여기에서 비판을 받는 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K리그의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 하나긴 한데 이종현 네. 감독의 인터뷰가 뭐 이렇게 표출되면 사실 좀 좋진 않긴 하죠. 곤란하죠. 네. 네. 어쨌든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정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정희 감독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네. 염기훈 이제 전 감독입니다. 네. 수원 삼성의 전 감독이 이제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일단 네. 최근에 5연패 아 5연패 빠지면서 K리그 2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K리그 2부 리그에서 이제 5연패를 하면서 승격 경쟁에서 좀 많이 멀어졌고 2부에서는 사실 1위만 다이렉트 승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 3위 플레이오프 해야죠.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뭐 여기 적어놓은 걸 보면은 그 한 번 강등됐다가 올라오는 게 상당히 어렵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의 사례가 적혀 있는 만큼 수원 삼성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과정이 되게 웃겼던 게 일단은 팬들은 경기 끝나고 졌으니까 또 서울 이랜드한테 져가지고 좀 의미가 좀 크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한 이후에 뻐막을 했죠. 버스를 막았죠. 그래서 뭐 그 여기까지는 흔한 스토리입니다. 네, 뻐막 요즘 네. 진짜 자주 하네. 그래서 뻐막 자체는 뭐 크게 뭐 놀랄 일은 아닌데 근데 뻐막 이후에 뭐 연기훈 감독이 나와서 사퇴를 발표하는 이게 참 그 그래요? 자리에서 사퇴를 발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되게 일이죠. 흔한 장면은 네.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염기훈 감독 약간 경질 사퇴 이런 기사 보면 길바닥 사진이에요. 그냥 맞아요. 발표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갑자기 연기훈 감독이 보통 입장 표명을 하잖아요. 네. 그냥 그 사퇴 얘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들이 염기훈 나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콜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사퇴를 합니다. 사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에는 응원가를 부르고 좀 마무리되는 이게 이게- 약간 또 미안한 측면이 있었나 봐요 팬들이. 근데 이제 염기훈 선수 응원가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염기훈 선수는 수원 삼성의 정말 레전드죠. 레전드. 제일 가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또 팬들도 한편으로는 그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좋고 싫고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조금 이렇게 레전드를 이런 식으로 조금 초라하게 떠내보내는 모습이 조금 묘하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퇴 자체는 뭐 놀라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5연패 박았잖아요. 그렇죠. 가야지 그럼. 어떻게 어쩔 수 5연패 없죠. 박았는데 뭐 레전드고 뭐고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방식이 조금 짜치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사퇴를 하는 건 이제 수순이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거기서는 그냥 저희가 조만간 거치에 관해서 감독의 거치에 관해서 입장 표명하겠다라고 그냥 단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됐을 자리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감독이 나와서 저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팬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나가지 나갔네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될 것 네. 같아요. 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좀 짜치다.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의 명성과는 다르게. 그래서 사실 시즌 초에 수원의 분위기가 꽤 괜찮았는데 최근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사퇴하게 되었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K리그 진짜 투 특성상 이렇게 한번 박으면은 올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가 이제 현실적인 목표가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와서 뭐 네. 새로운 감독이 와서 어떻게 축구하는지 아, 보고 저희가 한번 다시 네. 발로 보는 걸로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FA컵 또 이변의 결과가 나왔죠. 맨유가 네. 우승한 FA컵 리뷰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맨유의 시즌 정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저희가 뭐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녹화한 것만 뭐 자르고 올리고 네. 뭐 이 정도만 하고 바로